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안에 대해서 자료구조론, 정보보론, 그리고 정보보안 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현준 선생입니다. 오늘은 취급 시험 과목인 자료구조론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구조론이라는 과목은 컴퓨터를 전공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전공 보통 대학교 2학년 때 많이 배우죠. 그에 반해서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정보 처리 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도 이제 자료 구조론이라는 것을 일단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다수 수험생들이 보통 대학교 저학년 때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자료 구조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를 상당히 조금 만만하게 봐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보게 되면 또 이 과목이 때로는 낭패를 볼 수 있는, 즉 싫다는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취급시험에 합격할 때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일단 접근하셔야 돼요. 취급시험은 그 과목 같은 경우는 국가직과 그 다음에 군무원시험에 이 자료구조는 그 과목이 들어갔어요. 특히 군무 같은 경우는 공채시험과 그 다음에 경력 채용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전년대 이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 경력 채용의 같은 경우는 실제 국가직 시험보다 더 어렵게 출제가 돼서 이 많은 수험생들이 우리가 과락에 대해서 이제 떨어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모의고사 시간에 이제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비공개예요. 이 비공개의 문제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구조론 과목이 조금 쉽기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 너무 쉽게 봐서 또 이제 낭패를 보는 과목이니까 좀 꼼꼼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게 되면 이 네이버 여기 일단 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가 이제 퀘션을 딱 다뤄드렸는데 한 세 가지 주제를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구조론 과목이 7급 시험에 이제 국가직 시험과 그 다음에 지방직 시험,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시험과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7급 시험이 서울시는 공개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비공개를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 시험, 국가직과 지방직, 그리고 군무원 시험에 있는 과목이 이 자료 구조인데, 자, 가장 쉬운 과목이에요. 쉬운 과목이기도 하지만 쉬운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정보 처리 기사 같은 데서도 일단 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잘못 공부하게 되면 또 가장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 자, 즉 자만심을 버려야 되는데 제가 실제 학원에서 다수의 우리가 정보 보호는 전부터 이제 제가 자료구조는 수업을 했는데요. 많은 수험생을 일단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다양한 계층에서 일단 오게 되는데, 자, 실제 시험에서 이제 이 자만심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그런 사례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이 이 중상위권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특히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인서울이죠. 중상위권 학교 졸업자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 시험 보는 것은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단 좀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사례도 지금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중에 하나는 이 전년도 합격자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7급 시험을 이 3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어떤 분은 8개월 만에 합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여러분들은 바로 직감하실 수 있죠. 근데 3년 만에 합격하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아하니 우리가 이제 제가 소통을 많이 합니다. 지금 대다수 합격자가 지안학원 출신이 맞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은 대화를 하면 이제 어려움이 있던 거를 이런 것을 조금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도 뭐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등등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수험생들이
나중에 최종 합격한 다음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 왜 그 저 수험생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처음 이런 것을 일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합격하신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 2년 차에는 집에서 공부했대요. 즉 본인이 전공 이 정도쯤이야 내가 이제 학교도 이 정도 나왔으니까 충분히 그냥 합격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시험장에 갔어요. 기출 문제도 딱 다운로드해서 이제 풀어보니까 이 문제는 이제 충분히 풀 수 있겠구나. 근데 막상 시험 문제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어떤 갭을 느꼈다는 겁니다. 실제 그 취급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그 75점에서 한 80점 정도가 커트라인인데 거기에 상당히 근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근접하더라도 조금 약간 시험 점수가 조금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 그래서 3년 차에 학원에 왔어요. 이 3년 차에 학원에 와서 합격을 했습니다. 3년 차에.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냥 시간을 조금 버렸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빨리 그 학원에 와서 제가 이제 시키는 대로 일단 하게 되면 빨리빨리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이런 사례가 있어요. A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이 A 학원은요, 한 강사가 7개, 8개 과목을 전부 다 하는 겁니다. 한 강사가 7, 8과목을 강의를 해요. 이 7개, 8개 그 과목 같은 경우는 자, 보통 7급, 9급 과목 전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즉 1, 2년 차에 A 학원에서 일단 공부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시행착오 보다가 이제 지한 학원을 또 알았어요. 물론 이제 공통 과목 때문에 가게 됐겠죠. 이제 국어형 한국사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시작은 거기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전공에서 벽을 좀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학원을 바꿔갖고 합격하신 분도 있고요. 심지어 이런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교재 선택을 잘못했어요. 시중에 우리가 이제 최소한 수험생들 합격하려면 어떤 교재를 보는지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이 교재 선택도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 그냥 서칭해서 이제 치밀하게 일단 조사하고 그다음에 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대충 했다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이제 교재 선택이 잘못돼서 추후에 지한 교재를 보신 다음에 합격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지한 교재 같은 경우는 매년 업데이트 합니다. 근데 타 교재 같은 경우는 한번 출간한 다음에 한 2, 3년 주기로 해요.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기출문제만 일단 이렇게 추가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자만심이 갖는 이런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고 시험 기간이 좀 오래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사례 이제 3년 만에 합격하신 분들 같은 1, 2년 차에는 대학 교재를 가지고 일단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뭐 교재는 뭐 나중에 하고 막 이런 분도 실제 있어요. 자,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자료 구조로 인한 과목은요. 실제 훈련할 때는 20문항이면 20분 안에 일단 푸셔야 되고 25문항이면 25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만약에 내가 20문제를 주는데 내용은 알아요. 근데 막 문제를 푸는데 한 60분 풀고 그 다음에 한 40분 풀면 시험장에 가면 그렇게 시간을 주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빨리빨리 일단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를 엄격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갖는 어떤 첫 번째 어떤 시행착오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자료 구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을 일단 생각해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자, 구국과 다르게 일단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개념. 이 개념은요. 이 부분은 이론 부분이 일단 상당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구급 시험 과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간 과정이 없이 결과값, 즉 인풋과 아웃풋을 중심을 일단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에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것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크리티컬 패스를 찾는데 그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그 스패닝 트리, 그래서 이제 그 신장 트리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일단 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 취급 같은 경우는 이 그 중간 과정을 일단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론 그 수업이 일단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배우지 그 아는 영역 같은 것도 일단 정리하셔야 돼요. 자, 대다수 그 수험생들이 전공자가 제가 이제 그 자만심 때문에 그 좀 낭패 보는 경우도 있다겠는데, 이 대학교에서 일단 배우는 것은 그 조금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거기서 이제 100%다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적어도 대학 교수님 같은 경우, 이런 거 그 조금 그 설명 좀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더블 엔디드 키에서 데크. 우리가 스택이나 큐 같은 경우는 그는 많이 들어봤는데, 데크 같은 건 일단 그 좀 설명을 좀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그 탐색 구조에서 제일 뒷부분에 에이빌 트리까지는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네드 블랙 트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B 트리, 그 다음에 B 플러스 트리, 이런 트리의 뭐 삽입 과정, 이런 거 등등 디테일을 좀 살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약간 시험 용도로 조금 추가로 더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배운 내용과 실제 시험용은 조금 틀려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또 시행착오를 겪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런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자, 대학 교재가 있어요. 대학 교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C로 쓰는 자료 구조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빛 미디어에서 나온 서울대 문병로 교수 외에 한 세 분이 이제 그 번역한 알고리즘 책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 교재. 그 보통 이제 고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원 교재가 있어요. 그러면 순서를 보게 되면, 자, 대학 교재하고 그 다음에 그 학원 교재 순서는 뭐를 먼저 봐야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 대학 교재 다 본 다음에 학원 교재 본다. 이러면 안 돼요. 거꾸로 가셔야 되죠. 학원 교재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족한 내용에 내가 좀 이해가 덜 된다. 그런 것은 대학 교재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이 반대로, 즉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1번 케이스로 와요. 그러니까 대학 교재 보고 그 다음에 학원 교재.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이 부분에 그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고시.k학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자료 구조는 과목이 일단 HTWP나 그 다음에 그 PDF 파일로 일단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다운로드 하셔갖고 20문항이에요. 지금 뭐 이제 그 25문항을 늘어나기도 하지만 20문항을 20분 안에 그 시간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마킹까지 포함해서 20분 안에 한 80점 이상을 맞는다. 80점 이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학원 안 오고 그냥 그 바로 물론 이제 공부하시기 전에요. 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 20분을 체크해서 80점 이상, 80점 이상이면 뭐 이제 보통 이제 그 체육 과목이 75점이기 때문에 안전한 합격권은 아니더라도 기본 일단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점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혼자 공부하셔도 그 크게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방향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게 조금 좋습니다. 그래야 비용 효율적으로 일단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시험이 뭐 나오는지 이런 것을 일단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공부 순서는 1단계가 일단 그 이론 수업이고, 그 다음에 2단계가 그 기출이고, 그 다음에 그 실전 모의사가 이제 3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먼저 이론 수업.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응용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론 수업이. 실제 합격하신 분들이 그 말씀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학교에서 배운 거 플러스 알파에서는 시험 용도로 일단 이 기본적인 어떤 이론을 일단 확실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료 구조론 과목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출문제나 기타 이런 데서 이제 조금 많이 바꿔요. 바꾼데 그 부분을 조금만 바꿔도 이 문제가 전혀 다른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그 문제를 접근을 못하게 되면 이 응용력이 딸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인 이론 수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출 부분이 이걸 상세히 분석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그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보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다양한 각도 일단 분석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문제가 조금 바뀌어갖고 조금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일단 디테일을 일단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수험생들이 또 이거를 또 가볍게 또 건너뛰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실제 그 선생님이 푸는 거와 내가 푸는 방법이 어떤 접근 방법이 좀 틀리는지 이거를 면밀히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실전 모의고사 어느 하나 이제 그 중요하지 않지만 이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자 시간 개념이 중요해요. 20문항이면 몇 분? 20분. 그 다음에 25문항이면 25분을 체크하고서 일단 그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론이나 기출문제 강의 안 듣고 실전으로 바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본인이 내가 한번 해보겠지.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를 딱 25문항에 딱 제시합니다. 그러면 대다수 수험생들이 멘붕이 와요. 처음 그 1회차, 2회차에 내가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실제 문제를 보면 한 문제가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도 시간관념이 이것을 정확히 하지 않게 되면 응용력 등등 여러 가지 한계에서 이제 그 어려움에 부딪혀갖고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합격하시려면 좀 약간 훈련을 좀 혹독하게 시켜요. 혹독하게 해서 그것을 어떤 궤도에 올려서 제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정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서 보통 한 8개월 만에 이걸 다 하셔갖고 최종 합격하신 분도 제가 학원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에 반해서 이것이 대충 해갖고서는 2년, 3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죠. 자, 이제 자료 구조는 내용을 쭉 정리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하는 게 자료 구조론과 이제 정보 보호 이런 거 등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믹스해서 7급 준비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직 7급, 그 다음에 군무원 7급, 이제 여기는 이 부분은 이 전산직이라고 해서 국가직과 그 다음에 지방직이라고 합니다. 이 지방직은 이제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여기서 일단 조금 지자체 중에 조금 규모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7급을 채용합니다. 그 다음에 군무 같은 경우는 공채와 경채가 있다겠죠. 이 부분을 일단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 7급은 어떤 분들이 합격하는지.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많은 수험생들과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 이 합격하시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면 다양합니다. 이제 9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계층이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 7급 같은 경우는 조금 다양한, 경우가 일단 보이게 되는데, 자, 크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 있어요. 대학교 4학년생. 갓 졸업을 했던지 아니면 한 1년 반 학기 일단 남겨놓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 퇴직 후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10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5년 이 정도 공부하시다가, 이제 전산직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코딩하기 싫어하고,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시고자, 이렇게 준비하시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면, 조금 약간 연세가 있는 40, 50대 수험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급 합격 후에 올빼미 수험생. 전산직으로 9급 합격을 했어요. 합격 후에 올빼미 밤에 공부하시는 분들 다양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학원의 입장에서는요, 제가 자료 구조는 일단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제가 이제 강의에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수업도 이론 수업, 그 다음에 기출 수업,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론 수업 할 때는 제가 이제 아무런 것도
없이 백지 상태에 대학교에 배운 것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시험용도를 일단 체계화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대학교 4학년 그 수험생들은 물론 학부 과정에서 이제 한 2학년 때 자료 구조를 배우고는 있지만은 제가 시키는 대로 그 잘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험생들이 합격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제 그 어떤 그 스피드 감각이 있게 일단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시키는 대로 조금 더 빨리빨리 따라옵니다. 근데 조금 그 어려운 분들 중에 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 퇴직 후에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그 하는 중에도 항상 막 의심을 가져요. 이런 분들이 스타일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그 공부하시다가 이제 그 제가 8개월 만에 합격하시고 이렇게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갖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짧은 기간 합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학원을 일단 믿어요. 학원을 믿고서 그 다음에 그 시키는 대로 일단 하면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취할 건 취하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일단 접근하는데 저 선생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아나? 뭐 이런 거 등등 생각하면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런저런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 그 접근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또 합격을 시키죠. 그러니까 취급 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지안학원 외에 이렇게 취급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일단 노하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일단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의심 갖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50대 넘는 분들이 또 찾아오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학력고사 시절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합격을 잘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봤는데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동영상도 없었고 그다음에 교재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동영상이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일단 찾아서 공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그 암기력은 좀 약간 떨어지더라도 이제 그 어떤 이 공부의 어떤 방법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합격을 그 비율을 보면 거의 상위 랭크에서 합격을 합니다. 거의 막 1등에서부터 5등 부처도 상당히 좋은 데를 딱 가는 거죠. 이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산직 9급 합격한 후에 저녁에 이제 올빼미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도 이제 조금 합격의 비율이 물론 이제 공부만 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이분들도 다 합격을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본인이 혼자 공부하기 상당히 어려우게 되면 이 온라인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비율을 일단 찾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취급 교재는 어떤 것이 있느냐? 취급 교재. 자, 이 취급 교재. 자료 구조론 같은 경우는 C를 쓴 자료 구조론과 그 다음에 문병록 외에 이제 3명이 번역한 한빛 미디어 알고리즘 책이 있어요. 이런 걸 일단 많이 보는데 기타 이 부분은 일단 다른 이 자료 구조론 뿐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보게 되면 이 수험 교재가요. 자, 지안 교재가 있고요. 지안 교재는 보통 1년 단위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에 반해 타 학원 교재 같은 경우는 타 학원 교재는 보통 기출문제만 일단 추가해요. 기출문제만 한 2, 3년 단위로 추가를 합니다. 추가하고 그 다음에 요런 부분은 일단 타학원 같은 경우는 강의 업데이트가 조금 많이 늦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이 이 9급을 위주로 하는 학원입니다. 이런 거는 9급 위주로 학원이에요. 9급 위주고 그 다음에 대다수가 행정직 위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전산 일단 부가 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교재도 보게 되면 한 2, 3년 단위를 일단 추가를 합니다. 한 분이 뭐 7, 8개 과목을 전부 다 하려면 현실적으로 그걸 하겠죠.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그에 반해 지원학 같은 경우는 매년 기출문제를 보고 일단 업데이트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준을 일단 계속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학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교재 선택도 일단 잘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급 학원은 어디가 있는지 보게 되면, 자, 크게 학원을 보게 되면, 자, 이 학원은요,
취급하고는 취급만 중점적으로 하는 학원은 실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지안학원 외에는 일단 없어요. 지금 보게 되면 행정직이 추가되는 학원이 있습니다. 행정직이 추가되는 학원 같은 경우는 이 보통 전산직 같은 경우는 1인 강사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일반이나 이런 걸 수업하다 보니까 컴퓨터 일반은 이것저것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제 자료 구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정보 보론도 하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직이 추가되다 보니까 기타 이제 소수 직렬인 뭐 전산직 같은 크게 신경을 안 쓰죠. 그에 반해서 기술직이 추가되는 학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 지안학원이 되겠죠? 지안학원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강의를 합니다. 과목별로 한 2개 이상 과목을 일단 강의를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수업의 어떤 집중도나 그 다음에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부분은 대충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이 일단 나눠서 일단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도 판단을 못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7급 시험이 좀 합격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또 정확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어떤 걸 이용해서 최단 기간 합격할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일단 감각은 쓸 겁니다. 아무튼 짧게나마 이렇게 일단 자료 구조로 그다음에 7급 과목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제가 이제 전달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까 제가 이메일 주소 이런 데 일단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수업 강의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대화를 하니까 거기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